개인 사업자나 법인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사업 운영, 비용 처리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계좌가 제보가 되면 제보된 계좌를 네. 최소한 5년치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5년치 조사를 하게 되면 추징되는 세액이요.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피플의 이지한 노사.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피플텍스의 박상진 세무사입니다. 장종훈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색합니다. 어색한 이유는 첫 번째 편을 찍은 지 지금 저희가 대략 1분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긴장 상태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들, 네. 많은 사업주들께서 의뢰를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사업 운영, 비용 처리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차명 계좌. 이게 이름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대표자 본인 계좌가 아니면 다 차명 계좌거든요. 네. 나하고 와이프하고 너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아닙니까? 친하시죠? 그렇죠. 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있어야 될 텐데. 네. 제일 친한 와이프 계좌도 4명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바라보는 거는 와이프의 계좌도 차명 계좌다. 그리고 또 장모의 계좌도 가족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차명 계좌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 거 빼고는 전부 다. 그렇죠. 본인 거 아니면 사업자 계좌가 아니면 다 차명 계좌다. 사업을 하시는 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다면 네.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자 통장, 직원의 통장 이 또한도 다 차명 계좌다. 네. 이렇게 이제 나라는 보고 있는데요. 법인 통장 아니면 사업용 계좌, 그 사업용 계좌로 신고된 것들 그런 계좌가 아닌 계좌를 사용하면 다 차명 계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계좌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 계좌로 들어오는 건 세금 신고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돈 딱 받으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차명 계좌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요인이 너무 달콤하니 굉장히 대표님들께서 많이 이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제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제보거든요. 내부 제보일까요? 내부 제보도 많고 외부 제보도 많죠. 외부 제보도 많고. 노무사님 어디에 가서 물건 같은 거 사줄 때 데스크나 명함 뒤쪽에 계좌번호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많이 봤죠.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정식하신 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쓰시기도 하지만 차명 계좌를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대부분은 안 그러시지만 가끔 카드 결제하기 전에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맞아요. 거기 보내는 계좌가 사실상 사업자 계좌나 법인 계좌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제가 거기다 돈을 입금하는 순간 그 사업주께서는 이만큼 나는 매출 신고를 하지 않겠다. 10% 깎아드릴게요. 20% 깎아드릴게요. 뭐 이런 제안 받으시면 뭐 저였어도 네. 싸게 해주겠다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차명 계좌에다 입금을 시키고 하겠죠. 이제 그런 계좌가 제보가 되면 제보된 계좌를 네. 최소한 5년치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5년치 조사를 하게 되면 추징되는 세액이요. 만약에 뭐 그 계좌로 1억을 받으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징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1억보다는 넘고 추가 추징이 나오면 한 3억 나오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렇게 원금을 뛰어넘는 수준으로는 크게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거의 그 금액에 준하는 금액이. 그럼 1억이라면 사실상 1억에 준하는 정도. 맞아요.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면 누락이 된 금액의 10%를 부가세 내셔야 되고 부가세액에 또 가산세가 붙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누락된 금액에 소득세가 또 누락이 됐겠죠. 네. 소득세에 가산세가 또 붙을 테고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도 또 누락이 됐고 누락된 지방세에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네.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내셔야 되고 그렇죠. 국민연금 또 내셔야 되면 그렇죠. 거기 누락된 금액에 굉장히 근접한 숫자가 추징되는 세금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사업자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하는 이 게 정도의 잘 위험성이 있다면. 하지만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그렇게 적발이 네. 돼서 흔한 말로 한 번 큰 코 다치신 사업주분께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진 않으시나요? 보통은 재기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5년치가 조사가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추징되는 세액이 뭐 집합체에 나오시는 걸 우스우시니까 아예 세금을 못 내고 신용불량자가 되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시죠. 그러면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사업 전체가 풍지박산이 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차명 계좌의 위험성. 국세청에서 한동안 슬로건으로 내걸던 게 최고의 절세는 네. 세금을 다 내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금액이 크면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빨간 줄이 또 가게 돼요. 웬만하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게 절세다. 근데 만약에 의뢰인께서 그래요. 세무사님, 전 그런 거 필요 없고 저는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차명 계좌 써주세요. 라고 하면 네,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못 들은 걸로 알고. 맞아요. 차명 계좌만큼은 조심하자는 취지의 그렇죠. 이야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